최근에 한미 외교, 국방장관들이 만나서 한미동맹 현대화에 합의했다. 뭐 이런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 이게 뭔가 익숙한 듯 하면서도 좀 새롭게 들리는데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혹시 뭐 동맹 시스템을 바꾼다는 그런 뜻일까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분석 자료, 한미동맹 현대화, 파국을 부를 변화, 이 발췌문을 좀 바탕으로요. 이 한미동맹 현대화, 이게 대체 뭔지, 특히 자료에서 이걸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미국의 어떤 정책 변화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하면서요. 왜 지금 이게 논의되고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료를 보면 이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게 기술적인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던데요. 네, 미국의 정책 변화, 그것도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뜻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동맹의 성격 자체를 바꾸려는 미국의 구상이다. 이 점이죠. 뭐 전통적으로 한미동맹 목표는 아주 명확했잖아요. 북한 위협에서 한국을 방어한다. 이거였는데 근데 이 자료는 현대화라는 이름 아래서 진행되는 이 변화가 사실은 미국의 더 큰 그림, 그러니까 특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 태평양 전략에 맞춰서 동맹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또 확장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뭐 성능 개선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동맹의 임무, 미션 자체를 바꾸려는 움직임이다. 이런 해석인 거죠. 아, 그러니까 현대화, 이 말이 주는 어떤 느낌. 그런 거랑은 전혀 다르게 봐야 한다? 훨씬 더 큰 어떤 전략적인 변화다. 이 말씀이시군요. 근데 이게 뭐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야기는 아니라고요. 네, 그렇죠. 자료에서는 그 뿌리를 저기 2000년대 초반 전략적 유연성 개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한반도 방어에만 딱 묶어두는 게 아니라 미국의 어떤 전략적인 필요가 생기면 다른 지역, 예를 들면 뭐 대만 해협, 유사시 같은 그런 상황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구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 고위 관리들이 한국의 어떤 지정학적 위치, 특히 중국이랑 가깝다는 점을 부쩍 강조하는 발언들 있잖아요. 이것도 다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꽤 오래된 구상이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이제 좀 구체화되는 단계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들이 좀 포착되고 있다고 자료는 보나요? 아까 그 주한미군 복무기간 연장 같은 것도 있던데요. 네네. 최근에 주한미군 복무기간이 늘었죠. 비동반 근무자는 1년에서 2년, 동반 가족 있는 경우는 2년에서 3년으로요. 물론 미국 쪽 설명은 뭐 예산 절감이다, 전투 준비 태세 향상이다 이런 거지만 자료는 이 조치 역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그리고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 이런 현대화 맥락에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한 4,500명 정도 주한미군 병력을 괌이나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이런 작은 조각들이 모여서 어떤 큰 그림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시각인 거죠. 한미 핵협의그룹, 그 NCG 회의가 좀 지연되는 것도 혹시 이런 맥락이랑 연결될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자료는 그럴 가능성을 좀 조심스럽게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확장 억제 제공을 강화하는 논의를 하잖아요. 근데 동시에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의 역할 분담, 이것도 더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사안을 이렇게 딱 연계시키려다 보니까 NCG 회의 일정이 잘 안 잡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입니다. 말하자면 확장 억제 강화 받고 싶으면 중국 견제 역할도 더 적극적으로 해라. 뭐 이런 미국의 요구가 밑에 깔려 있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인 셈이죠. 이야, 그렇군요. 자, 그럼 이 현대화가 실제로 현실화될 경우에요.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자료는 분석하는지 좀 보죠. 국방비 문제가 바로 눈에 띄네요. GDP의 5% 수준까지요? 네, 자료는 그런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국방비가 GDP 대비 한 2.3% 정도 수준이니까 와, 거의 2배 이상 늘리라는 요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한국 자체 강의력 강화 2차원을 넘어서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예를 들어 뭐 대만 유사시 같은 데 필요한 수준까지 군사력을 키워라, 이런 요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좀 주권 침해 소지도 있다. 이렇게 자료는 비판적으로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이것도 엄청나게 올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다시 제기합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연 1,000억 달러 이야기 나왔던 거 인용하면서요. 물론 이제 주한미군 역할이 순수하게 한국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왜 분담금을 더 내야 하냐 이런 반론도 같이 소개는 하고 있습니다. GDP의 5%.
와, 정말 상당한 규모인데요. 이런 경제적인 부담 말고도 자료가 훨씬 더 심각하게 경고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바로 안보 문제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자료가 정말 가장 우려하는 지점이에요.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이 결국에는 한국군의 역할 변경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죠. 그러니까 한국군 역시 자국 방어라는 범위를 넘어서서 미국이 주도하는 어떤 영내 분쟁, 특히 대만 문제 같은 사안에 직접 개입하거나 지원하는 역할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과의 관계가 극도로 나빠져서 외교적, 경제적 보복은 물론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가 원치 않는 군사적 충돌에 휘말릴 위험까지 감수해야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심지어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아주 강도 높은 표현까지 쓰면서 그 위험성을 부각하고 있어요. 와, 제2의 우크라이나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는 건 정말 강력한 경고 메시지네요. 결국 이 자료는 한미동맹 현대화를 그냥 이름 바꾸거나 좀 업그레이드하는 게 아니라 미중 경쟁이라는 큰 판 속에서 동맹의 근본적인 성격 그리고 임무 자체를 다시 정의하려는 미국의 시도로 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엄청난 전략적, 경제적, 안보적 위험을 떠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은요. 이 자료가 외교회담 결과나 미군 복무기간 변경, NCG 회의 지연, 국방비 논의 이런 것들을 다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쫙 꿰뚫어 보면서 미국의 대중국 전략이라는 일관된 맥락 속에서 해석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동맹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아니라 미션을 변경하는 거다. 그리고 이게 한국을 완전히 새로운 어떤 지정학적 환경, 그리고 위험 속으로 밀어넣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인 거죠. 아, 확실히 동맹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 정말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분석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의 분석을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 대해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만약에 이 자료의 분석처럼 동맹의 역할이나 성격에 정말 변화가 생긴다면 우리 한국 사회 내부의 다양한 주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정부, 기업, 시민사회 이런 각자의 입장에서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게 될까요? 전통적인 안보 개념하고 또 새로운 지정학적 경쟁에 참여하라는 요구 사이에서 어떤 복잡한 선택과 고민들이 놓여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